미국 목사를 구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이 브라질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카타르랑 통화 스와프 협상을 가장 중요한 5가지 취해야 할 행동은 네, 안녕하세요. 스탁마스터의 글로벌 경제 시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3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는 한국 증시 그리고 북한과 미국 협상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실무 회의에 대한 향후 과제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잠시 쉽게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터키입니다. 터키가 문제를 일으켰죠. 최근 들어서 이머징 마켓이라고 불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그리스, 터키, 거기다가 대한민국, 그리고 브라질, 러시아까지 지금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중에서 터키는 이머징 마켓이지만 생각보다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이고 이런 큰 시장에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증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키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해보자면은 터키가 처음에 문제가 일어났던 게 일단은 에르도안이죠. 독재자가 정권을 잡고 그리고 나토와 관계를 거의 끊는 형식으로 활동을 하면서 일단 유럽 연합과 미국의 분노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를 사기 시작했고 그렇게 분노를 사다가 문제가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미국 목사, 그렇죠. 미국 목사를 구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법적으로. 물론 터키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명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불법적으로 구금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면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구금을 하고 트럼프가 석방을 요구를 했죠. 석방을 요구를 했는데 터키 정부는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석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터키의 심장부를 취약한 경제 상태를 미국이 건드리기 시작을 한 거죠. 터키는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달러 가치도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공헌안 받으러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연관이 있을 경우 IMF 지원을 끊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또 터키가 여기에 걸리게 된 거죠. 어찌됐든 터키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국가인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를 화가 나게 한 만큼 이게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길진 않았어요. 하루나 이틀? 근데 문제는 이게 폭탄이 확실하게 꺼져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일단 터키 지금 환율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죠. 한번 치솟다가 지금 이제서야 진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터키가 빠른 속도로 미국에게 거의 항복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으로써 일단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잠잠해진 거지 터키 문제가 확실하게 100%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 다른 곳 문제가 뭐냐면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이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또 브라질이냐. 브라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브라질은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대선 중인데 룰라 전 대통령이 다시 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룰라와 미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룰라가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으로써 그와 동시에 브라질 헤아라 환율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 누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대충은 아시겠죠? 미국입니다. 미국이 브라질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전에 터키가 IMF 지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브라질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IMF 지분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시장을 무시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거기다가 당연히 기분도 안 좋은데 자기 국가 자국이죠. 예, 미국과 사이가 좋지 못하는 브라질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경우 더더욱 상태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터키랑 브라질 결국은 이머징 마켓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홍콩이죠. 홍콩이면 중국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왜 홍콩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홍콩 달러 한계 수준이 지금 도달을 한 상태에서, 네, 중국 정부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줄 여력이 안 돼요. 도와줄 여력이 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은 신나게 홍콩 외환시장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홍콩, 그리고 브라질, 거기다가 전혀 뜬금없는 한국의 주식시장까지 상태가 안 좋죠. 물론 이번 주에 좀 상태가 좋아지긴 했습니다. 지수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우리나라 국가 경제와 그리고 위상을 생각해 보면은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홍콩 외환시장이 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중국의 외환시장 위안화랑 같이 패거제로 연동이 되어 있는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바람에 같이 두들겨 맞고, 그리고 홍콩 달러는 중국은 그나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홍콩은 그렇지 못하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은 미국이 공격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홍콩 외환시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브라질도 문제가 생기고 있고, 터키는 그나마 좀 잠잠해졌습니다. 예, 카타르랑 통화 스와프, 예, 협상을 체결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느 정도 잠시 잠잠해지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터키 문제는 여기서 거의 끝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브라질이랑 중국이 문제죠.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중국이 가장 큰 문제죠. 예. 가장 중요한 5가지 이유. 첫 번째, 홍콩 달러 상태를 꾸준히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7.0 돌파 여부,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 해안 4.0 돌파 여부, 예, 이거는 거의 최근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꾸준히 브라질의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어가지고 지금 브라질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문제는 국내 시장에 폭탄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네 번째, 원달러가 115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예, 이것도 중요한 키포인트죠. 충분히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태가 좋지 않죠. 그리고 터키의 자본 유출 여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긴 하지만 터키에서의 자본 유출은 여기서 스톱할 가능성이 높다. 터키는 이제 위에 있는 이 브라질과 홍콩 달러, 예, 홍콩과 브라질 그리고 중국 문제 때문에 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은 일단은 특정 국가의 GDP 의존도를 줄여야 됩니다. 예, 지금 한국 증시가, 예, 올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이후로 상태가 안 좋은 이유가 특정 국가에게 GDP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그 특정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아시겠죠? 예, 중국입니다. 중국의 최근 10년 동안 GDP 의존도가 12% 가까이 늘었어요. 예, GDP의 12%가 중국 때문에 생긴다. 근데 좀 이게 너무 심하다. 예, 이걸 좀 줄여야 된다. 이거죠. 중국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지금 국내 증시가 상태가 안 좋은 걸 보면은, 이게 무역이라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중국처럼 지금 다각도로 무역 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의 립 서비스가 나와줘야 할 시점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상태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외국인이 채권을 계속 매집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막 나온 게 아니에요. 예. 나왔다 들어갔다 반복을 할 뿐이지 크게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채권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세 번째, 수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한 GDP 의존도,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한 대로 국내 시장 이렇게 하락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는 중국이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예. 물론 GDP의 12% 이상 중국에게 의존도가 있지만은 그 한국의 주식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라고 해야 되죠.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자금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뭐 빼서 뭐 채권을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키포인트가 되는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은 많이 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은 지금 증시 상태는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딱히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죠. 예.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에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실무 협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결과물이죠. 근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만 나오려면 11월 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서 말하는 브라질과 터키 문제는 국내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물론 단기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인 문제는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일단 대한민국 시장은 일단은 주포인 외국인이 크게 이탈을 안 한 상태예요. 예, 크게 이탈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좋겠고, 그리고 빠른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